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우리 게스트분들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빵 터졌는데 아침에 오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근길 안녕하십니까? 쌩 고생을 해서 일단 오늘 정치 뉴스를 다 까볼 세 분과 함께 오늘 출근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800분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요. 좋아요가 18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슈퍼챗, 계좌 후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를 다 까볼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 분 지난주와 다르게 뭔가 추위에 시겁한 얼굴을 뜨시네요. 다크서클이 막 이만큼 내려옵니다. 아침에 예. 거의 전쟁이었어요. 거의 완전히 스케이트 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저는 또 울산에 있다 보니까 눈 구경을 잘 못하는데 네. 와, 눈 온다 하고 좋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빙판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빙판길이 얼추 좀 해결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제가 또 빌라에 있으니까 좀 골목길이라 좀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아파트 대단지 앞에 거기 보도블록은 좀 정비가 되어 있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꽁꽁 얼어있는 거야. 야, 이 구청장 뭐 합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님 뭐 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장 예? 뭐 합니까 지금? 대통령 뭐 합니까 지금 대통령? 잘한다. 광역 단체장한테 빨리빨리 제설하라고 네. 지시를 내려야 될 거 나는 아니야. 시장. 야, 이게 지시가 안 먹혀요 이게 서울시장. 그래서 네. 서울시장 갈아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갈아야 돼. 이거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부터 갈아야 돼. 잘한다. 왜 또 내란 일으키려고? 안 돼. 다른 나라 가가지고 셀카 찍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침에 넘어질 뻔한 어르신들 많이 뵀어요. 지금 깜짝 오늘 놀랐어요. 김민영 부대변인도 완전 구두 신고 들어오면서 와 3번 죽을 뻔했다고. 예. 목숨을 걸고 지금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한 너댓 번 정도 미끄덩했어요. 지금 오늘 뭐 이제 버스 파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좀 아, 현상 시장님 책임 이거 통과한다고 도대체. 하셨잖아요. 예. 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일을 벌려놓고 책임 통과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부족하신 건 있을 거예요. 분명 처리해야지. 불편한 건 있는데. 네. 아이, 뭐.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다른 교통편을 빨리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길래 한강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 그 생각을 하다가 여기 지하철 공덕에 아니 내려가지고 썰매를 만드세요 여기 이럴 아, 때. 썰매를 어제도 교통수단화. 정원호 청장 예. 얘기 들었어요? 야, 말씀 좀 해주세요. 어땠어요? 영종도에서 오전 11시인가 10시부터 눈이 쫙 내렸거든요. 네. 엄청 쌓였어요. 어. 그때 성동구 야 시작해 해가지고 바로 작업 들어간 겁니다. 그럼 성동구는 어떻습니까? 성동군 또 쫙 녹아 있죠 다. 네. 성동구. 어제부터 SNS 난리가 났더라고 또. 예. 우리 성동구는 문제 없다. 예,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네. 이렇게 SNS 댓글 보면은 뭐 정원호 또 일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막 댓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요. 서울시장이 뭐 우리 이제 민주당 후보로 바뀌게 되면 이러한 것이 이제 다시 뉴노멀로. 예. 근데 이제 제 자리 잡게 갑자기 되겠죠.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박주민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님한테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민주당 후보들 중에 누군가 되더라도 바로 이런 성동구 정책을 서울시로 전면화해가지고 어제 뭐 SNS 난리 났습니다. 또. 근데 이 궁금한 게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이시잖아요. 네. 이분이 그 정도로 롤모델이 된다 그러면은 이분이 그 영종도에 눈이 내리는 상황을 바로미터 삼아서 네. 지역의 눈 피해를 그렇죠. 최대로 줄이는데 노력을 한다. 이게 네. 지금 그래도 민주당 출신 다른 구청장들한테는 네.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성동구 네.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지. 여기 지금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에요. 어. 네, 서울시. 그러니까 안 서울이? 되는 거야. 네. 전 강서인데 서울이. 여기 강서구청장이 누구십니까? 네. 진교훈 이분. 강서는 진교훈. 예, 네. 꽁꽁 얼어 있습니다. 네. 예. 문제가 뭐 했어? 많습니다. 뭐 했어? 뭐 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강서는 국회의원하고 강서구청장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돈 받느라 바쁘지 지금. 국회의원 숨겨야지 빨리 네. 없애야지. 제설 한 5천만 원 줘봐. 5천만 원 내가 받아서 돌려줄 테니까 일단 입금해. 입금이 99만 원 없어가지고 출마. 제설이 안 되나? 입금이 안 돼가지고 제설이 안 9만 원 되는 거지. 출마. 공천과 제설에 입금이 안 되면 제설이 안 된다. 강서구는 그러하다. 예. 그래서 이 목숨 걸고 방송해요 여기. 그렇지.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지. 여기 세고랑 차는 거야 바로. 세고랑 가는 거야. 진짜 날라갈 것 같은데 지금.
빵 가면은 형이 저 빵제비들 저거는 해줄 테니까. 일단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애청자 여러분, 그 정치인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이젠부터 삽시다. 예, 그거 신고 출근을 해야 되겠다는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구두 신고 생각했습니다. 출근한 제 탓입니다. 예, 아주 운동화가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데도 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앞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법을 배우던지 적응을 먼저 해야 이렇게 몸을 좀 속된 말로 몸을 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 관절 튼튼, 허리 튼튼, 여러분 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게 신선한 국내산 민물 장어, 매일 아침 3차 선별과 손질을 거친 고창에서 직배송해드려요. 고창의 민물 장어가 맛있기로 아주 소문난 곳인데요. 이 장어가 수라상에 오르던 보양식이잖아요. 통통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고 이 몸보신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날 추운 이 계절에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소스하고 생강 세트로 같이 보내드리니까 1kg에 25,900원, 1kg에 25,900원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식당에서 보통 1kg 상차림 하려면은 엄청 비싸요. 상차림 비용까지 한 7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걸로. 삼겹살이 400g 2만 원, 2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삼겹살이. 근데 이거 지금 민물 장어 1kg라고 하면은 엄청난 양이에요. 물가 되게 비싸다. 네. 아, 요새 물가가 너무 요즘 200g에 어? 200g에 14,000원. 혹시 물가 안 잡는 15,000원. 거는 입금이 안 돼서 네. 그런 건가? 네? 입금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물가? 어떤 물가 얘기하는 거지? 어린애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이 좀 저는 늘 걱정이 아 됩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물가 되는데. 비싸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달러 반영. 환율 얘기도 막 올라오고 있네요. 반영 살려주세요. 되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쩌다 이렇게 1472.68원 살려주세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당 아닙니다. 정리했습니다. 도마뱀. 아, 바로 단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까? 예. 도마뱀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장어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말이야. 보수 정당에 기름 장어들이 많죠. 잘 빠져나갑니다. 아, 예. 서로 후려치기 바쁜 이 시대에 몸보신을 해야 되는 것은 마치 이 눈길에 아이젠을 스스로 착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장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게 삼겹살 400g 정도 되는 가격에 1kg에 25,900원을 적은 금액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깨끗하게 손질한 것입니다. 한번 이게 세트로 주시나요? 세트로? 생강이랑 소스랑 예, 요거 세트로 같이. 이렇게 해서 네. 구성품이 있군요. 구성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껍네요. 두툼하다. 엄청 두툼하죠? 네. 장어가 엄청 두툼하고 신선. 팩으로. 지금 얼려 있는 상태인데요. 아주 꽁꽁 얼려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배송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몇 분 실컷 드실 거예요. 3분 정도는 실컷 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대량 주문을 원하시거나 인터넷 주문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요.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드리죠. 여의도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번호 1551-5280 1551-528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 보시오 닭간다. 오늘 첫 번째 이슈를 한번 DB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좀 전까지 저희가 동영상을 막 시청했었는데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공동샷을 보는 게 참 새롭더라고요. 새롭죠. 새로워요. 무슨 얘기한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뭐 무조건 조건 따지지 않고 네. 이준석 대표 의견 수용하겠다. 예, 오늘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개혁신당이 창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실을 찾은 겁니다. 그 이유는 어찌되었든 통일교 지지부진한 특검 사안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헌금 수수 문제도 그렇고 경찰의 수사가 매우 미진하기 때문에 이거 권력의 눈치 보느라고 수사 안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에 이준석 대표가 먼저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이 특검 연대 제안을 엊그저께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만나서
뭐 의석수는 좀 부족하지만 여론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의 모임을 제안을 했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뭐 별 말을 다 쏟아내시면서 안 나오셨고 장동혁 대표가 조건 없이 수용을 하면서 오늘 저렇게 투샷이 잡힌 겁니다. 그 백드롭에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문구를 아마 보셨을 텐데 그 문구를 이준석 대표가 직접 제언했다고 해요.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수용했고요. 지금 야당한테 필요한 것은 그 다소간의 차이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투쟁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 부당한 것들을 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그 합의라된 목소리가 되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런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삼석 정당에게 거대 야당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오늘 회동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원내 5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내 5당에서 이렇게 아젠다를 치고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못 내고 있고 뭐 나머지 정당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모습에서는 개혁신당이 어쨌든 점수를 땄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간에 원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회동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오늘의 최후 승리자는 전 개혁신당이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대표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불쾌한 듯한 뉘앙스의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죠. 뒤에 뭐 범죄자들하고 손을 잡으란 얘기 너네끼리나 해라.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반응이었단 저는 말이에요. 개혁신당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존재감이나 뉴스에 이렇게 한 번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도대체 왜 이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스스로 그런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거기에 지금 제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뭐 법을 통과시키고 뭐 이런 과정에서 협상이야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얻을 게 없어 보여요. 그냥 뉴스에 한 번 더 나오는 거 정도만 얻을 수 있고 나머지 정치적 함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보세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과 싸우는 거예요. 최고위원 인선도 딱 보세요. 정점식, 그다음에 뭐 조광환, 이거 한동훈 연판장 돌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점정식이란 분은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 정책위 의장인가 하고 있었고 그때 알박기 인사로 그만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계속 버텼잖아요. 완전 친윤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데 이준석 대표가 활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민주당에서는 이 둘이 만나고 뭐 무슨 밤을 새서 술을 마시건 아니면 어디 놀러 가시건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받아가지고 막 어르고 달래가면서 뭔가 그림을 계속 만들어주는 건 오히려 개혁신당을 활용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쫑크내기 위한데 쓰고 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잘 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근데 뭐 편하게 하세요. 이 정도 좀 네. 아젠다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요. 예, 보통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가 먼저 던졌으면은 그냥 거대 야당으로서의 본인의 입지가 조금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꾸로 제안 들어온 거를 수용하는 뭐 이런 모습 자체가 근데 또 서로 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연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니까 이게 또 뭐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제 이걸 거죠. 확장해서 선거 연대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연대와 합당 같은 거 없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창당 태생 자체가 존재의 이유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인데 그 극복의 대상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미래통합당의 사례를 보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함께 합쳐가지고 총선에 나섰을 때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합쳐서 뭐 이렇게 요즘 최근에 이제 미디어가 발달했으니까 연대와 통합의 어떤 명분과 취지가 뭐 있어도 사실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당연히 공감하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 금품수수 비리라는 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한 6개월 동안 민주당의 비리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춘석,
최민희, 뭐 문진석, 김남국, 김현지, 텔레그램, 강선우, 김병기, 공천 1억 수수 등등. 이게 정말 국민의힘에서도 하지 않을 법한 비리들이 지금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작용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경찰은 지금 발언보다 먼저 눕는 상태. 뭐 고발되고 나서 이틀 뒤에 입건된다거나 김경시 의원이 출국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경찰의 수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 야당과 그래도 제1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이런 사안을 좀 헤쳐나가고 정치 개혁 이뤄보자라는 그런 취지는 당연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동학 최고가 말씀 잘 들었는데 정치인보다는 약간 소설가로 등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준석 대표와 장동현 대표의 그 특검 연대 내지는 정치를 개혁해보겠다는 취지는 그 어떠한 비난도 아마 공감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래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저런 연대는 가능해야지 저런 걸 해야지라고 평가하실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기준과 그런 잣대로 민주당 그 당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위 행위들 지독한 어떤 비리들을 좀 같이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드립니다. 저는 비리나 부정부패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따 뭐 김병기 의원 건도 얘기할 테지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적어도 그러려면 지금 제가 볼 땐 개혁신당에서 뭔가 뭐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걸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약간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적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여전히 살아있는 연금이나 연금 개혁이라든가 초고령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 진짜 실제로 미래를 우리가 품고 있어. 그럴 때 보수 정당으로서도 얘네가 중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빨리 망하고 개혁신당으로 힘을 몰아주자라고 하는 희망도 그쪽에서 꿈틀댈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개혁신당이 다시 아류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뭐 소수 정당인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초대를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또 이제 안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해보는 건 싸우는 중에서도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고 뭔가 힘을 합치고 그럴 때 국민들이 다시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여전히 민생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냥 오로지 바지끄댕이 잡고 끌어내리는 데만 국민의힘이 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속 개혁신당이 엮여가지고 보이면 그냥 한 통속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면 어떨까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민생을 챙겨야 되는 거는 여야할 거 없지만 민생을 챙겨야 될 가장 우선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건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국회 절대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입법 발의할 수도 있고 발의해서 통과도 시킬 수 있고 더 나가서 거부권도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민생 현안 입법 챙겨야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어떻습니까? 국회 독재, 입법 독재라고 지칭될 만큼 국회 운영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납득을 하겠어요. 뭐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뽑아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우선시 처리하고 있는 입법들이 과연 민생 법안에 다 중점을 두고 있냐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민주당에서 그때 검찰 개혁한다든지 공수처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 허비했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민생 남은 게 뭐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정권 뺏겼고 다시 이번에 정권을 찾아와서 가지고 또 다시 하는 거는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외에 나머지 야당들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게 잘됐다 100%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생리적으로 정치 야당이 할 수 있는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국민적 관심을 받고 언론의 관심을 가지려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라도 퍼포먼스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권력에 대한 비리가 있었는데 특검을 안 한다는 것도 야당으로서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야당으로서 책무를 다 안 한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 얘기하셨는데 네. 국민연금 태워가지고 환율 방어하다가 복구된 게 지금 엊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지점. 그리고 2차 종합특검도 중요한 사실 민생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이 어떤 민생 내지는 경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 정적 주기에만 좀 혈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의 첫 그 당대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기자회견 보신 분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경제 이야기가 한 군데도 안 들어갑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첫 기자회견 연설문에서 경제 얘기가 빠진 대표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처음일 거예요.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김기현 대표도 경제 얘기는 했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에서. 그 능력 부족을 시인하는 것은 뭐 본인들 스스로 지금 그렇게 입증하고 있는 것 같고,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았다고 뭔가 무슨 뭐 계엄 세력과 손을 잡느냐라는 지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이 국민의힘, 이른바 계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영수회담 추진하고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세력과 내란이라는 거기에 동감하거나 동조해서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선거로서 평가를 받는 거고, 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지어지는 거고, 결국 국회의원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민주당은 일을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태도나 기능을 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네. 국민의힘이 계엄 직전에 망하기 이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보면 자정작용도 없고 그 속에서 반성과 어떤 성찰의 기능도 완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 이춘석, 강선우, 김병기 등등으로 이어지는 돈 공천, 비리 공천들의 어떤 뭐 증거들이겠죠. 이런 것들부터 먼저 좀 스스로 돌아보라. 그러니까 거울부터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의 회동 모습을 보면서 최근까지 뭐 장한석 연대라는 용어가 회자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장한석 연대에서 한은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장한석 연대라는 게 되게 그냥 언론과 호사가들이 만든 가정적인 연대고요. 저희는 그 장한석 연대가 아마 선거 통합 내지는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두고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애초부터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회동에 대해서 이른바 평가를 하는 뭐 메시지를 올리거나 그랬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좀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조국혁신당 말고도 또 여러 정당이 있잖아요. 네. 작긴 하지만은 뭐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새로운 미래 이렇게까지 있는데 뭐 조국혁신당하고 그러니까 좀 사회민주당, 이렇게 기본소득당, 집중해요. 진보당은 사실상 돌연변이 야당이잖아요. 이 민주당에서 이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잠깐 당선됐다가 다시 분가해서 나온 정상적인 정당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부터 이 강선우, 김병기 등등으로 이어지는 비리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논평이나 비판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태생적인 한계를 본인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정상적이지 않은 정당들한테 연대를 해봐야 응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독자적으로 의석수를 배출한 조국혁신당한테 제안을 한 거죠. 똑바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하라라는 식으로 제안을 한 건데, 역시나 뭐 범죄자들끼리 놀라라고 하면서 이상한 대응을 하시던데, 사실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전과를 합쳐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범죄자들끼리 놀라라고 했었던 그 최고위원마저도 전과 4범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게 결국 저희한테 얘기한 게 결국 본인들의 어떤 격렬한 자기소개서를 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정치적 자존심이나 그런 한간의 어떤 그런 뭔가 수싸움 같은 거 내려놓고 진짜 야당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한테 그렇게 제안했는 게 조국혁신당은 자체적으로 후보를 냈기 때문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정치적인 노림수는 전혀 없었나요? 없죠, 뭐 있을 게 뭐 있어. 아니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으로서 의석이 안 되니까 네.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뭔가 이 여론을 만든다면 드루킹 특검도 의석수 부족했지만 그 여론 때문에 가능했다고 좀 보거든요. 조국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맨날 조국혁신당은 그냥 민주당이 수사만 촉구하고 뭐 특검 같은 커다란 칼 같은 것을 뭐 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환기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저는 개혁신당에서 조국혁신당을 넣었던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여론 포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확실히 민주당과 선을 끊는 모습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안도 오히려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치적 흐름 상황 속에서 개혁신당이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시켜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1년에 뭐 그런 포섭도 가지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걸 하려면 조국 혁신당이 받을 만한 안을 가지고 와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해야지 뭐 공조가 그렇게 해도 공조가 될까 말까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약간 헛다리를 자꾸 짚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히려 오늘 모였으면 이제 통일교 뭐 특검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뭐 무슨 대장동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랬을 때 전격적인 뭐 안들이 나와야 돼. 이를테면 민주당 보고 통일교 특검 하자고 하니까 민주당 그래 그럼 신천지도 같이 넣어서 하자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거대 야당에게 모든 권한들이 다 몰려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야당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오늘 차라리 야 그래 받자 해가지고 그냥 다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봐요. 그래야 안 그러면 시작도 못 할 텐데 오히려 신천지 특검 그래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그래 그 두 개 같이 엮어가지고 다 같이 받을게. 오히려 이런 안들을 오늘 던졌다면 민주당이 오히려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됐구만. 네. 한병도 의원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 본인들이 스스로 보류시켰다고 발 뺐어요. 그거는 야당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야당이 그걸 안 한다고 신천지 특검 무조건 빼자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지. 근데 이제 네. 그게 그 야당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로 그런 전략을 쓰는 거니까. 쟁점 법안에 있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지는 야당의 말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야당 책임을 얘기하면서 발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와 연관된 인사들이 민주당에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거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면 오히려 난 전략적으로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하고는 관계가 있든 없든 통일교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어쨌든 다 해야 된다는 주의야. 다 해가지고 관계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간에 날려버리자 이거야. 그거 하자 이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 해가지고 전격적 발표를 했더라면 오히려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요거를 지금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원내에서 이게 안 되고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쪽에서 반대하니까 굳이 우리는 또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약간 이게 궁색한 변명을 드리는 게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국회 운영을 독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야당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아니 그 다수당이 한 거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자승자박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 본인들이 저지른 업보를 지금 받고 있다. 옛날이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고 변명이었는데 아까 이기인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통하는 변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점은 민주당이 진짜 국회를 왜 대화 타협 그리고 국회법에 왜 그렇게 많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지를 민주당이 진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3대 특검의 특검 추천 권한도 뭐 야당한테 일부 줬다라든지 지금까지 쟁점 법안에 있어서 야당의 말을 수용했다면 이동학 최고의 말씀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국회 등원하고 1년 반 정도 동안 쟁점 법안에 있어서 무조건 일방 처리했던 게 민주당의 행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가 그렇죠. 신천지 특검 주장하다가 먼저 스스로 발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수조사 내지는 내부에서 좀 조사를 돌려보니까 신천지 연관자가 이렇게 많아 민주당 내에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흐름이. 아니 일방 처리된 거는 그건 일방적 주장이고 지난해 10월 달인가요? 우리 정기국회 때 어쨌든 70건 넘게 같이 합의해가지고 다 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 필리버스터 국면 오고 민생법안 볼모로 삼은 건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시간 지났다고 해서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도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여론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일종의 대화가 좀 되는 사람이라고 친문! 보는 것 같더라고. 반명.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대화 국면이 진청! 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명청 여기서 갈등. 개혁신당이 머리 잘 써야 돼. 머리 잘 써가지고 진짜 실제로 아니 보수 전체를 어쨌든 먹겠다고 지금 풍찬노숙 하고 있는 건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장동혁 밑으로 또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이러지 마. 근데 선거연대는 장동혁은 한동훈과 싸움에 지금 이준석을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장한성 연대야? 장과 한이 싸우고 있는데. 근데 선거연대는 진짜 아닌 거잖아요.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냐면 저도 이상하게 제가 이제 대구나 이런 제 고향이 대구라서 대구 내려가고 아니면 주변에 개혁신당 분들을 좀 들으니까. 만나 보면 네. 개혁신당 내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복잡하시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넘어오시니까 본인들이 원래 개혁신당에 오기 전에 몸담았던 정당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이념적 가치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런 이념적 가치 스펙트럼이 넓은 상황이면
선거연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럼 왜냐하면 선거연대를 하려면 최소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내부 구성원들을 좀 달래서 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이 녹록치 않잖아요.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여기는 네. 딱 1인 천하로 딱 모아져서 딱 단일하게 가는데 아 거의 1인 뭐가 정도. 다양하다. 아 내가 또 잘 몰랐구나. 숙청해버리고 바로 가잖아. 또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럼. 잘 그거 몰랐네. 비명 행사? 아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 그렇네. 비명사 얘기하는 몰랐네. 거구나. 여기 지금 숙청 중이야 여기는 지금. 아이 뭐. 한동훈 숙청 중이야.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아니 오늘 텐션이 좀 낮아가지고. 네. 아유, 좋아요. 네. 이렇게 화요일이니까. 서로 의견 교류를. 어쨌든 잘 만나고 왔습니다. 예, 진짜 그리고 근데 잘 사실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준석 대표 오늘 만난 장소가 그 네. 본청 228호인데 거기가- 이거는 잘한 것 같다. 네. 본인이 이제 쫓겨나듯 그 나왔었던 그 대표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표실에 본인이 제 발로 찾아가서 아하.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한테 특검에 대해서 공조하자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견 그 개혁신당의 정치력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 장동혁 대표가 오늘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저 장사적으로 치면 이익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 소수 야당에서 저희도 소수 야당이지만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서 제안을 왔었을 때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좀 역으로 먼저 제안을 해서 당신들 의견 좋으니까 우리 있는데 더 좋은 의견 있으니까 우리가 의석수가 많으니까 우리 의견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가야 저희가 얻는 게 있는 건데 너무 얻는 게 없었어요. 이런 이유는 뭐 여기 아까 설명해 주셨고 이동학 씨가 설명해 주셨으니까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되게 아쉽습니다. 저는 저희 의석수를 충분히 못 살린 것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개혁신당 뭐 이기인 사무총장이나 이준석 뭐 이런 분들이 다 나오면서 실제로 훨씬 더 짜졌고 네. 그리고 지금 계엄 탄핵 이거 거치면서 짜졌고 극우 아스팔트 지역에 양쪽 계셨던 닦았다. 분들이 아니 지역 계신던 분들이 막 잠입 막 하고 막 포획해버렸잖아. 그냥 이미 진입을 다 맞춰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짠 물도 아니고 그냥 소금이란 말이야. 그냥 소금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 이 생수 물 한 컵이 간다 해도 똑같이 그냥 짠물이거든. 짠 소금 그대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의미심장 하나 그들이 극우 아스팔트가 점령을 국민의힘이 했는데 다시 개혁신당이 뭔가 국민의힘을 점령하러 가는 듯한 역사의 서막이 오늘 아침에 그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실제로 저는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수도 제 갈 길을 분명하게 가야만 헌법 안으로 들어와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 장동혁은 사실은 그걸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그걸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미 포획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들도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친윤 인사들, 김건희 인사들 그런 사람들 하잖아요. 그리고 뭐 윤리위원회라고 뭐 꾸려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겁박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게 지금 대치기 당하고 있는 판이잖아요. 조작했다는 거를 적발하고 처분하려고 하다가 지금 오히려 지네가 조작해가지고 또 다시 역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진짜 진짜 한숨 나옵니다. 한숨 나와. 네. 어쨌든 지금 오늘 특별한 그리고 아주 이색적인 회동을 한 김에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Yes. 의견을 슈퍼챗이 성남총각님이 2022년 2월 21일 JTBC 단독 기사가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 선거 뒤에 대순진리회 덕에 9,000표 더 받았다고 해. 요 기사를 보내주시면서 10,000원 후원 주셨습니다. 킹갓 충무공님께서도 2,000원 후원 주시면서 이동학 공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종류의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만 순화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한여름님께서도 5,000원 후원 주시면서 민주당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면은 구태스럽다는 건지라고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주기도 하셨고요. 김윤영 대변인님 매불쇼에서 한민수 의원이 배현진 의원이 친윤 모 의원 수사 안 하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친한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블라인드님이 10,000원 주시면서 물어보시네요. 뭐라고 이건 대답해줘야 돼. 어떤 네. 뭐라고 네. 한민수 의원이 네. 매불쇼에 나가서 네. 배현진 의원이랑 잠깐 그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러니까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네네. 한민수 의원을 부르더니 뭐 특검이 친윤 모 의원 수사 안 해요?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고 그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자기 진영 내 같은 당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수사 안 하냐고 상대당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어떤 사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전에 패널들끼리는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눌 수 있고 정보도 얻는 교류의 장이거든요. 사실 그때 네. 질문 그런 취지로 질문한 거 아닐까요? 뭐 수사를 사주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지금 저희 쪽에서 중진 의원 중에서는 동작에서 어떤 김병기 원내대표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 건 전 충분히 그런 정도는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 방송국 대기실에서 있을 때는 다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에 일맥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종류의 하나이다라고 네네네네. 좀 편하게 말씀을 주시네요. YJK님 5,000원 주시면서 정치가 실종된 시대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평론이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가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거기에 지금 어쨌든 손을 잡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정치는 결국 사진과 영상이 요즘은 거의 다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데 그런 네. 모습 연출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계인 사무총장님께서는 아까 계속 선거연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네. 저 모습이 나온 이상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선거연대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 점은 잘 극복해 나갈 근데 문제를 대선 생각합니다. 때도 김문수 후보가 계속 그걸로 괴롭혔잖아. 결국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그런다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거는 분명히 얻는 것도 많지만 득도 있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인 거죠. 그러면 지지자들이 도대체 아니 진짜 합치려고 그러나 안 합치려고 그러나 여러분 왜 안 합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저런 움직임 한번 보이면 맞아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건 이제 뭐 정치 고관여층과 호사가들의 이야기고 국민들의 지성은 그렇지 않아요. 축적된 마일리지처럼 아니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질척거리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뿌리 깊게 잡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 대선 내지는 총선 때보다 좀 부담은 덜해요. 김문수가 전략을 저희가 좋았어. 마무리 막 와 뭐 거부해요 아니에요라고 뭐 그 정도의 압박은 없습니다.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아실 거니까. 예. 뭐 특정 사안에 국가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정치인들이 함께 뭔가 일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은 그럼, 국민의 한 그래야죠. 사람으로서는 민주당이랑도 예, 협력할 좋다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되는 맞아요. 거고.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예, 태도로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 사안을 한꺼풀 벗겨가지고 요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는데 여기도 비슷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색다른 질문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과 손잡은 장동혁 대표.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한동훈을 함께 지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느껴졌다는 여론이 그러니까 의견들이 사실은 자잘한 한동훈 의견들이 공조 라인 아니야 이거. 그래서 같이 둘 다 지우개 들고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뭐 징계 절차 뭐 오늘 그림하고 비춰볼 때 조금 다른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이거 의견 누구부터 주실까요? 우리 이제 친한계 대표 패널인 대표는 아니고 그냥 윤영 씨가 예, 어때요? 글쎄요. 지금 일단 확실해진 거는 당무감사 자체가 조작됐다는 거는 이제 분명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본인 입으로 본인이 조작을 했다는 걸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조작된 당무감사 자료 가지고 징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저희가 적어도 공당이고 그래도 나름 100석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에요. 그리고 유구한 역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역사를 가진 정당에서 잘못된 조작된 근거를 가지고 징계를 한다? 저는 우리 정당의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믿겠습니다. 절대로 조작된 자료 가지고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그렇게 연약하게 그 사람들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룰이고 뭐고 없고 그냥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역량 자체가 떨어져요. 윤리심판원이라고 구성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뭐라 그랬죠? 달려드는 소를 돌로 쳐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쌀벌하네. 한동훈 대표가 소띠였잖아요. 73년생 소띠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은유였는지 뭔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소띠야 진짜로. 그래 보니까 뿔을 막 매달고 이제 달려오고 있는 그 소띠야. 그림이 연상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을 돌로 내려칠 윤리심판위원들이 사실상 자객이잖아. 자객들에게 이제 칼을 싹 쥐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컷칼 들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죽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본인들이 이호선 감사위원장은 본인이 조작했다라고 이미 시인까지 해버렸어. 그러면 조작으로 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국민들이 이걸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돼 도대체. 조작하고 조작의 싸움인데. 근데 그걸 조작을 근거로 해서 또 치겠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빌미를 줘버렸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건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객들이 뭐 한 6-7명 모여가지고 돌멩이 하나 그걸 못 들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팔에 그냥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아령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 돌멩이 하나를 들으려고 하니 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정도를 죽일 정도의 능력조차 안 되는 장동혁 대표 이렇게 평하고 싶어요. 그럼 지우지 못할 것이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먼저 말씀. 저는 희한하게 그 개혁신당의 초기 행보를 잘 아시는 분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되게 다들 티 내면서 칭찬을 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도 보수 진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준석 대표도 입 밖으로 꺼내기도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한동훈 대표는 이준석한테 호의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입 밖으로 뭔가 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장례찬 최고를 통해서 대형 사주를 한다든지 뭐 대신 욕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왜 저러시지? 우리는 오히려 좋게 평가를 해주고 지금도 이호선 위원장의 이 당무감사 조작된 어떤 감사부터 시작해서 잘못됐다고 우리 평가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시기와 질투 내지는 뭔가 우리한테 괜히 뭔가 이상한 흐름과 안 어울리는 견제구를 던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상한 거 있어 한동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좋게 평가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만약에 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어떤 중도 보수 쇄신 포지셔닝을 먹으면 어떡하지? 나의 설 자리가 이준석이 훨씬 더 개혁적으로 좁아지면 보이고 어떡하지란 그러니까 일단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훨씬 더 젊고 저희 그럴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딱 하나 있는 단점이 그 모든 장점들에서 상쇄를 해버립니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감이 없나? 사과할 줄 모르고. 자존감이 아니라 사과할 줄 모르는 그 약간 좀 불필요한 자존심이 오히려 본인을 좀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그 합리적으로 항상 평가해 왔었던 유승민 내지는 안철수 의원도 당 게시판 문제는 이제 입장 표명하고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실 진작에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굳이 뭐 이호선 위원장에 대해서 두둔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냉정한 평가들을 한동훈 대표가 좀 듣고 이제 본인들이 본인과 함께하는 어떤 구성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정확하게 뭔가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아닌 건 아닌 거야 그 사람이. 그리고 이호선 위원장의 당무 감사 조작 일부 있었죠. 저도 있어 보여요. 그 한 600건 700건 정도의 글을 뭐 68년생 한동훈의 이름으로 동명이인 한동훈으로 둔갑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자 700건을 한번 빼자고요. 조작돼서 뺐다고 하면 칩시다. 그럼 1000건은 뭔데? 나머지 1000건은 가족 명의의 글 아니야? 그럼 사과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가족 명의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뭐 가족 명의의 글이었던 걸 확인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아직 결론이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 IP가 한동훈 대표의 핸드폰에서 쓰여졌던 IP인 건지 아니면 본인의 집에서 썼던 컴퓨터 IP인지가 결론이 안 났다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뭔가 정치적을 발휘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이런 부분 내가 확실히 잘못이 있고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질 테니 이 징계가 잘못됐다는 걸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정치력을 발휘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냥 페이스북만 올리고 그 불필요한 자존심 계속 고추 세우면 결국 고립되는 건 한동훈 대표라는 말입니다. 전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연함이 좀 떨어져요. 네. 확실히 떨어져.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장해찬을 통해서 대형 사주? 그거는 뭐 장해찬 씨의 일반적인 좀 주장으로 알고 있고 한 대표님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도 평가를 안 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평가를 안 한 것과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다른 문제고 한동훈 대표가 제가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배석해 보면 질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이 거의 안 나와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 왜냐면 현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거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사과나 왜 안 하냐 그런 문제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과할 포인트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썼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와서는 내용이 본질이 아니라고 또 말을 바꿨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여론 조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 거죠? 일단 가장 큰 거는 익명 게시판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예요. 저희가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시스템을 붕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고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자체도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될 그 시스템을 붕괴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건데 이 당원 게시판 사건도 본질은 그겁니다.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 수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문제된다 하더라도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도 방송 나가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가족분들이 그런 걸 안 썼으면 더 좋았을 거란 말을 분명히 했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계속 이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고 또 다른 이슈를 계속 제기하는 이슈가 아니라 계속 변형된 논리와 자기네들이 공지에 물릴 때마다 급급하게 다른 논리를 제시하는 거는 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위시한 일부 세력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만 의견 표명이라도 하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거라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일단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업무방해, 여론조작 이 두 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키는 IP 2개로 썼다는 거야. IP 2개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글들이 이제 그렇게 작성이 됐고 그러면 가족 전체의 아이디는 동원이 됐지만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은 나는 한두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은 5명인데 글 쓴 사람은 한두 명이야. 그것도 한 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아이디를 도용했다거나 아니면 아이디를 취합해가지고 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인 양 글 올리고 이 사람인 양 글 올리고 여러 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글을 썼다는 건데 그 설령 그것이 의견이 아니고 칼럼일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주당이 민주주의 형이화시킨다 댓글 조작한다 여론 조작한다 해가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해왔는데 아무리 그것이 익명에 숨어 있다 손 치더라도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였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치부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유감이다. 그리고 나와 상의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 맞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했던 국민들이나 당원들께는 사과를 드린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면 더 때리기도 겸연쩍을 거예요. 근데 그 표현조차를 안 하고 오히려 저쪽이 조작이다. 그래서 조작 프레임으로 진흙을 서로 던지기를 하고 있으니 자기 얼굴에 진흙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눠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갖는데요. 한동훈 당계 김종혁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갖는다고 하는데 앞서서는 김 전 최고위원한테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아주 중징계를 내려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당 게시판 문제 지겨워요. 지겹고 그러게. 그냥 맞아요. 닭싸움 보는 것 같아요. 서로 막 깃털 뽑고 막 피칠갑하고 있는데 그걸 관전하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빨리 그냥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고 돌파시켜라. 이게 뭔가 자꾸 막 여의도를 로펌처럼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고 장동혁 대표 만납시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테니 우리 한번 어쨌든 이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될 이때 우리끼리 이렇게 자중질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좀 거국적으로 정치하시면 좋겠고 과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희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합당 파기됐었을 때 막 뭔가 국가 보조금을 타먹으려는 듯한 세력으로 치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6억을 쓰지도 않았고 법안까지 발의해가지고 반환 조치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위성정당 만들어서 국고보조금 38억 타먹고 결국 국민이랑 합쳐가지고 그 보조금 없어진 거잖아요. 하나의 당이 돼버린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야 늘. 근데 상대방의 잘못, 티끌만한 잘못은 막 되게 확대해가지고 키워서 비판하는 그쵸. 거. 이게 좀 맞아. 그닥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부분은 나의 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의 비판을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훨씬 더 국민들한테 먹힐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당 보조금 그 부분은 정치적 그때 당시가 선거 시점이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적인 수사는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셨단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기인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지금 시점이 아니라 선거 시점이었다. 선거 국면이었는 시점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어느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한 게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족들이 그런 단계의 어떤 글을 올렸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내가 가족들에게 하라 말아 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때는 뭐 비대위원장으로 당 대표격으로 있는 상태였는데 가족이 그렇게 어떤 의견 개진을 막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과연 어떤 당의 수장으로서 그냥 묵고 해도 되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가족분이 진짜 글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진짜 그 시점에는 몰랐다는 거고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몰랐다는 거고 익명 게시판이니까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전부 다 민주주의의 시민이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고 권한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게 이게 네. 그냥 서사와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 가족이니까 일심동체다 이런 인식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다 보는데 그 가족 정치인 가족이 갖고 있는 여러 서사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보지 못할 경우들도 있죠. 왜냐면 뭐 일찌감치 헤어졌다거나 혹은 뭐 부자지간에 어떤 연을 끊었다거나 그런 맥락 속에서 국민들께서도 가족이 무조건 하나라고 보는데 그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그런 서사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 설명이 서사가 안 된 채로 가족들이긴 하지만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자세를 취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약간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병기 의원하고도 비슷한 논리예요. 그리고 이게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썼다라는 네. 것도 네. 확정할 수 없어요. 아니 뭐 우리 알 수 가족 없지. 명의의 네. 아이디로 누군가 한두 명이 쓴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돌려가면서. 있는 거지. 가능성. 그거는 이거를- 추론의 영역이죠. 네. 왜냐하면 추론의 영역이죠. 그래서 미국에 본인이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미국에 있는 자녀도 네. 장인 장모도 몇 분 안 돼가지고 비슷한 식의 글을 쓸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그거는-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저는 그거는 다만 추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가족 명의의 그 아이디로 한동훈 대표 내지는 뭐 그 아내분인 진은정 사모님 이 썼는지는 아직 입증이 안 됐죠. 거기까지는 반쯤 결론을 안 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징계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계 지겨워요. 알아서들 해. 저는 오히려 예. 공직자의 가족들은 오히려 공직을 하려고 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공직자가 있으면 오히려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이런 거 하는 게 맞지. 이런 거 막 가가지고 뭐 난데 내가 아닌 척 막 글을 쓰고 굳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수천 건 수만 건이 올라와요 게시판에. 그래 이재명 씨랑 아내분 네. 해경림 씨. 아니, 그거는 그랬잖아.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그런 건 다 부적절하다고 보고 네. 부적절하다고 보고 내가 아닌데 옳지 내가 않다. 이런 아 이거는 한동훈 그런 건 대표가 안 했으면 더 부적절해. 좋았을 거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셨고요. 예. 그리고 여론 조작으로 얘기한 건 좀 전 어폐가 있다고 봐요. 이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글이 몇천 건씩 올라오는데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올린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아니야. 뭐, 왜냐면 아니, 한두 건을 아니요. 올려서 아. 그걸 가지고 언론에다가 다 퍼날랐기 때문에 언론에서 저는 확대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의 제일 못 하겠는 게 이동하기 제일 나빠. 이거는 동의 못 하는 게 네. 당원 게시판은 당원 로그인해야 들어갈 수 있어 볼 수 있어요. 그런 익명 게시판이 아니지. 그렇지. 아니죠. 아니, 본인은 익명인 거죠. 당원이 로그인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글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당원인 사람만 쓸 수 근데 있다고. 언론 기사에 이 확대 재생산이 됐고 그것이 모르겠어. 그게 의도한 걸지 그 일부러 결이 좀 다른 글들을 국민의힘 게시판에 일부러 그렇게 대통령 까는 글들을 올려서 기사화를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 뭐 지금 다 모든 게 다 추론의 영역이니까 아무튼 잘못된 그래요. 거죠. 네. 서동국님께서 2,000원 주시면서 윤영이 짠하다. 뉴스 엔진 같은 곳 가면 한 딸들 응원 속에서 즐겁게 방송했을 텐데. 아니요.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로. 예. 그 지지자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을 지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취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방송보다 오히려 이런 방송에 나와서 더
이게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아, 얘기해야 그건 되는 말이다. 게 저는 그게 제 역할이고 제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네. 공감이 가는 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다고 해서 나를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 되게 항상 유념해야 돼. 아 저는 그거는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은 나를 지지해서 댓글 올리는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는 이긴 지지하는 사람 아니야. 많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댓글 써주시는 거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야.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참 구분했으면 좋겠다. 정당을 지지해 주시고 대표님을 네, 지지해 주시는 여기서- 분이 저한테까지 또는 이긴 자문총장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이 응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그렇죠. 고마운 거예요. 그래. 엄청 아, 더 그럼요. 고맙게 생각해야 고맙지. 되는 거예요. 저를 응원 안 해주시고 저 비판해도 저는 이분들 다 고마워요. 그냥 보고 그렇죠. 있고 관심이 그렇죠. 있고 이긴 사무총장 응원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다 자양분이 돼가지고 맞아요. 예. 한국 정치에 좋은 역할을 정치인에게 제일 무서운 건 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네. 악플도 좋아. 개인 부고 말고는 무조건 뜨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아 그건 진짜 팩트입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게. 그래서 이동학 최고님이 항상 오셔가지고 네. 너무 제가 수고를 많이 제가 해주고 장어 역할을 계시는 하잖아요. 장어 역할을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방공망이라고 하시던데. 이악 물고 빌런 역할을 하는 예. 동학이 고맙지. 뭐.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안전한 진영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의견 표출한다는 게 굉장한 용기이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본인의 전재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전재수는 아니에요. 네. 말 안 했는데 왜 그걸 갑자기 증거가 말을 안 꺼내? 나왔습니다. 증거 나오면 제가 인정합니다. 네. 너무 세게 하지 마. 증거 나오면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서동국님이 또 다시 장해찬 씨랑 같이 한판 붙으라고 우리 대변인님. 아, 근데 뭐 굳이 닭간다에서 저런 1대1로 좀 하라고 다시 후원 주시면서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 응원한다고 H나무님께서 제발 구태 답습하지 말고 새정치 해달라고 2만 원 주시면서 우리 김윤영 특별히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자양분이 됩니다. 예, 광주 이신님도 10,000원 주시면서 후원 주셨고 성남총각님도 또 1만 원 후원 추가로 더 주셨습니다. 치치오님도 2만 원 후원을 주시면서 김현정 뉴스쇼의 이 대표가 작가에게 여론조사 정보 카톡으로 보냈던 것 정원 유착 요 관련된 얘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 오래 정치하면 아유. 물고 물리는 게 많아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의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슈퍼챗도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좀 할 만한 이야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를 좀 덜해가지고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민주당 할게요.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본인만 재미없는 것 같은데. 본인만 재미가 없는 재밌을 민주당 것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 제명 처분이 됐습니다. 지난 밤에 9시간에 길었어요. 장고 끝에 새벽에 이렇게 자꾸 확인해봐도 결과가 안 뜨길래 뭔가 싶었는데 결론 났는데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페북에 개인적으로 글을 올려서 너무하다. 한 달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려 주냐. 잔인하다. 예, 잔인하다. 한 달이었죠. 예, 한 달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달에 뭘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당이 가루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겠냐 이런 의견을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명 결정? 저는 어제 뭐 참 잔인하다는 글을 그 한 대여섯 줄 정도로 올리셨어요. 네. 12시가 넘어가지고 12시 13분인가 올렸어요. 제가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뭐 한 달 시간 달라 그래도 이것도 안 주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참 잔인하다. 이 글을 딱 올렸을 때 이분 정말 잔인하다. 어떻게 민주당한테 이렇게까지 민주당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거꾸로 그동안 지지해준 당원들 그다음 지지해준 국민들 기대했던 그런 역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역할을 앞에서는 했을지 몰라. 그렇지만 뒤에서는 그 믿어줬던 사람들에 대한 완전히 배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거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게 이미 지금 드러나 있는 녹취, 증거물들 제가 얘기한 증언이 아니고 증거물들 본인의 녹취가 나온 것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성찰하고 당장 그만두는 게 맞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직까지도 이런 사람은 전 공직에 맞지 않다 봅니다. 돈을 벌고 사익을 챙길 거라면 그냥 사익적 역할 그 공간으로 가시면 돼요. 굳이 공적 영역에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면 돼요. 거기서 그냥 돈을 버셔도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공적 영역으로 와서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완전히 배반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배반. 배반이야. 이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을 좀먹는 일이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10년 넘게 몸담아왔던 정당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래서는 안 된다 보죠. 근데 이분이 더 잔인한 게 뭐냐면 재심 신청을 했다. 네, 그 재심 신청하면 어떻게 저는 돼요, 절차가? 비상 징계를 이 지도부에서는 비상 저는 징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음. 법적 문제가 아니고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냥 엄청난 문제가 돼버렸고 이거를 또 다시 뭐 징계 절차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거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제는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로 판명이 될 겁니다. 원래 어제 윤리심판에서 제명 조치를 하면 네. 수요일 최고위에서 그 안건을 올려서 최종 확정을 하고 음. 제명 조치 의결을 하는 건데 재심 신청을 해버리면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그 재심 심사에 대해서 안건을 그렇죠. 상정하고 다시 그걸 논의를 해야 돼요. 아마 그 절차를 밟을 거라고 보고 어제 김병기 대표가 윤리위원회 들어갈 때의 메시지 무고함을 밝히겠다라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제명 의결이 되자마자 페이스북에 올린 거 잔인하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제명당하지 않겠고 이 제명하는 의결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건데 무슨 근거로 억울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진짜 사안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아니 당신들도 똑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제명당해야 돼?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의 반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시효 3년 지난 건 가지고 왜 건들고 그래 뭐 이런 그것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근데 이제 뭐 윤리위원회 일부의 어떤 보도를 보니까 시효 3년 도과는 맞지만 이제 당의 어떤 품위를 훼손했다라는 차원으로 징계를 했다라고 해요. 사실 당의 이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게 뭐 윤리위원회의 당원 당규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김병기 대표의 전격적인 복수 혈전이 시작될 거다. 김병기 대표 이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아, 국정원의 블랙폰 나옵니까? 이제? 블랙 요원인데다가 3급 인사처장 출신이라면 엄청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 수많은 의혹들 사이에서 뭐 국민의힘의 어떤 경찰 출신 의원한테 사건 청탁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 네. 또 아내의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도 그 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도가 완성이 될 때 뭐 해당 경찰들과 파티를 벌였다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라서 네. 검경할 것 없이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한 달 정도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전 들고요. 만약 여기서 제명을 강행한다 내지는 정청래 대표가 이 비상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진짜 김병기의 황금폰이 나올 수 있죠. 비명 행사를 집행했었던 김병기 대표가 꼭 강선우 의원에 대한 녹취만 가지고 있을 건 아닐 거예요. 특히 국정원 출신의 인사들은 녹취와 기록과 체증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원내대표라는 중체가 맡고 있었으니까 보통 그냥 일반적인 의원과는 달리 엄청난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좀 가지고 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역습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슥슥삭삭님이 닭간다에서 닭가라 병기야 이렇게 아 초대해가지고 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초이 6316님도 병기야 참지마 하셨어요. 뭔가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전 민주당 의원의 숨겨져 있는 일들이 조금 더 밝혀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시나 봐요. 어웨이 시카님은 병기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병기 민주당 파이터라고 또 막 병기가 희망이다 이런 분도 그렇죠. 그 계시네요. 김병기 원내대표 아니었으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슈 언론에 다뤄져야 될 이슈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그 김병기 의원이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줬고 저는 민주당이 제명 처리를 한 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명 처리를 안 했으면 정치적 상상력이 끝도 없이 나갔을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녹취록은요. 전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 돋아요. 음질이 너무 깨끗하고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자문을 받아서 녹취를 한 거거든요. 본인한테 유리한 말만 싹싹 들어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그러면 녹취를 전문적으로 했다는 얘기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았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선우 의원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했었다고 생각했었을 때 민주당의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해서 그런 녹취록, 그런 수준의 녹취록을 갖고 있으면 과연 민주당이 제명을 못하면 왜 제명을 못할까라는 정치적 상상력이 추가될 수 있었는데 일단 어제 제명을 함으로써 민주당이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제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전문적이신 분이라서 앞으로 파장이 어떨지 민주당 분들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연루된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확실하게 지금 입장을 내시는 이야기를 분들은 입장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안 걸렸구나, 캥기는 게 없구나. 전 이건 그것도 판단되지. 궁금해요. 야당 김병기 의원이 야당일 때 경찰 수사를 무마시킨 것도 많거든요. 동작서 같은 경우는 약간 맞죠, 본인이 맞죠. 그 부인 그 카드 같은 경우 법인 카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야당 의원 때 무마시켰단 말이에요. 네. 여당이 아니라 야당 때. 야당 때 경찰 수사를 무마시켰다? 아까 이긴 사무총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대체 인맥과 그런 뭔가 좀 포섭하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도대체 봐야 돼요. 야당일 때 한 겁니다. 여당이 아니. 지금 원내대표 때 무마시킨 게 아니에요. 그 점도 봐야 그래서 된다고.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거는 김병기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아니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그 정보 보고가 결국 윤석열 정권 용화대로 다 올라갈 텐데 네. 내가 미쳤다고 그런 일을 하냐라고 김병기 의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막 어디서 뒤틀린 건지 뭔지 모르겠으면 정보 보고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에 술 좋아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그래서 그런 보고가 올라가도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그런 라인들이 살아 있었는지 안 살아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뒤틀려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뭐 출신의 강선우, 김병기 의원 이 두 사람 그리고 뭐 이해훈 지금 현재 뭐 장관 후보자의 예전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지방선거가 한 6개월 앞으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번 선거는 깨끗할 것 같아. 돈 주고받던 사람들도 그냥 야 안 돼 안 돼 이번에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 해요? 이러세요. 아니야. 이런 일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죠. 너무 네. 단편적으로 봅니까? 네, 우린 지금 받을 것들 다 수도권에서 받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엄청 놀라 있는데 네. 사실은 지방으로 가면 비일비재하다.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정서예요. 예전에 그 김정재 의원하고 저 이철규 의원도 통화 녹취가 나왔잖아요. 일반적으로 3억에서 5억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뭐 주고받고 했던 것들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일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조용한다? 긁어지고 야 이번 판은 아니야. 이번 판은 아니야. 아닙니다. 이렇게 좀 네, 이야기가 네. 흘러가면 이게 정화가 돼야 되는데 정화가 돼야 사건은 되는데. 사건대로 일어나고 네. 비리는 비리대로 벌어지고 임기 초에 보세요. 우리가 예. 관저 이동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눈에 불을 켜고 야당도 쳐다보고 언론이 쳐다보고 하는데도 관저 비리를 일으키잖아요. 김건희 여사 대단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잘한다. 잘한다. 본인 여기서 당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아이, 뻔뻔하다. 민주당도 어딘가에선 또 그렇게 썩어 가는 모습이 네.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화됐으면 좋겠고, 예. 예, 우리가 뭐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그걸 정화할 수 있는 건 아닐 늙어가는 테지만,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겁니다. 무슨 진짜 대중가요예요? 어느 60대 노부부의 저거- 아닌데 뭐 저거- 뭐더라? 저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린 그는 익어가는 것이- 것이랍니다. 것이 이거.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면 이런 건데 전- 썩어가는 것이랍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 거 노래를 전혀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아, 얼핏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좀 나도 모르겠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라는 대사인데 우린 우린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 계기로 앵커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돈 공천하지 마시고 경선해 그래서 주십시오. 개혁신당은 네. 기탁금, 네. 면접비, 네. 심사비 어. 아예 없습니다. 아하. 네, 아예 기탁금은 그 당에 내는 기탁금이 없다는 네, 거죠. 개혁신당이 그렇지. 저런 거는 잘 살리는 것 같아. 아. 제3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저거 할 수 있는 거였어? 그때 이슈를 살려가지고. 근데 실제로 음. 이 거대 양당들은 선거 때 돈을 남겨요. 2배 이상 남기지. 남겨 먹습니다. 다음 선거 왜냐면 쓸 수 있는 후보자들한테 돈을 받고 음. 그다음에 선거 비용도 수백억을 또 보전받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남깁니다 당에다. 선거할 재산으로. 때마다 쌓이는 돈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계속 불어요. 네. 네. 선거를 하면 할수록 좋다. 네. 그리고 정당은. 후보자들은 여론조사 비용,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내 여론조사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수천만 원씩 갖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돈 먹는 하마로. 돼 경선 있어요.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누차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는 건 전 절대로 반대입니다. 네, 이건 그래, 여론조사 맞아요. 업체 돈 벌어주는 네, 일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좀 전에 이길 총장 부른 노래가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바램? 화려한 꿈님이 그렇구나. 예, 뭐 디제잉 바램. 해주셨습니다. 아, 자 노사연이 부릅니다. 가는 것이랍니다. 우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썩어 가는 것이랍니다. 음 괜찮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기인의 부패 들으셨습니다. 민주당의 부패지. 민주당의 부패. 민주당의 부패. 방패다 이놈아. 아 이기인이 부릅니다. 민주당의 부패. 부패. 그리고 이동학의 병패. 그리고 김윤영이 부릅니다. 국민의힘은 적패. 야 저거 괜찮네. 잘하네. 괜찮지. 아, 진짜 집으로 고소장 안 날라와. 이제 날라올 것 같아. 유징 자바님이 왼손이 썩어가겠지. 왼손? 장경태의 왼손. 아, 네. 아, 벌써 잊었어? 이재명 저 대통령이 몰라 잘 보진 않았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릅니다. 떨어져만 가는 화폐. 같이. 죄송합니다. 뭔가 날라갈 네. 것 같은데. 나이스 잘한다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방송 시작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시작할 때부터 이기인 총장님의 민주당의 부패를 한번 들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로 송을 쓰세요. 시간을 예,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부패가 일어나도 이런 부패가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때 장어를 드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나라가 썩어가고 있을 때 맞아. 우리 몸을 잘 챙기고 예, 이런 눈이 치워지지 않을 때 아이젠을 스스로 착용하는 것만큼 장어를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신 관계로 고창의 아주 유명한 민물장어 아시죠? 여기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트로 같이 구성을 해드려요. 요것만 그냥 구워 드시면 되는데 뭐 생강 그리고 소스 이런 거 포함해서 포장 배송해 드립니다. 신선하게.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렇죠. 당일 선별 손질을 거쳐서 여러분께 3번씩 손질하고 선별해가지고 여러분께 직접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예. 자, 1kg에 25,900원, 삼겹살 400g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1kg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551-5280번으로 전화 주문을 해 주시거나 여의도몰, 네이버 검색창에 여의도몰 검색하시면은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 또 요 방송이 진행되는 밑에 링크가 같이 떠 있을 겁니다. 거기로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우리 세 분과 함께 무척 즐거웠습니다. 예스. 우리 요 스튜디오 앞에는 관리하시는 분께서 아주 좀 말끔하게 치워놓으셨어요. 고기만. 그러니까요. 예, 거기는 안전하게. 거기 앞에 감사하더라고.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집 앞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하나하나 모이면은 하루가 좀 건강한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 앞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